네, 오늘 신호미 시스템 27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지난번이 25번째였는데 다 못 끝내서 그 세컨 오더 시스템 제가 추가로 한 30분 정도 영상을 올리고 그냥 편의상 번호를 26번이라고 했어요. 근데 녹화를 할 때 24번째 강의가 다 안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네, 25번째 강의를 다 못 끝내서 보충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뭐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스로를 컴포터블 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향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누군가가 여러분 스스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코치든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그 여러분의 컴포터블 존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의 컴포터블 존을 넓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특히 지금쯤 되면 고민이 많죠. 그렇죠? 3학년생들이 내가 도대체 대학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열정이 안 생긴다.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 열정이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된 학생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간다는 그 목표하에 열심히 했는데 주변 분위기도 다 목숨 걸고 하는 분위기고 근데 대학에 왔더니 좀 안 그렇더라. 나에게 열정을 왜 포항공대는 주지 못하냐? 뭐 이런 원망부터 스스로를 반성하는 사람까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학생들, 대학원생들 훈련을 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어쨌든 드라이빙 그 포스라고 하나요? 드라이빙 소스를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fear예요. 놀랍게도 fear가 있고 하나가 이제 드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의 두려움에 의해서 여러분이 드라이브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 사실 인생이 꿈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멋진 대학에 가서 멋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견뎌내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똑똑한데 뭐 그렇지 않은 대학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들, 친구에게 질 수 없다는 사실은 약간은 부정적인, 긍정적이지 않은 드림이 아니라 사실은 피어에서 드라이브가 됐어요. 그리고 1, 2년 또는 한 학기는 피어가 드라이브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사실 여러분이 기말고사 기간에 가면서 그냥 너무 힘들지만 예, 학점을 낮게 받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어느 정도는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드림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이 좀 피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계속 이 피어와 드림으로 드라이브 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 뭐 어떤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가 있는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일요일마다 어디 가서, 뭐 굳이 교회라고 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교회죠. 절인 사람도 있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한 주를 버텨낼 힘을 기르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매주 충전을 하잖아요. 물론 매주 여러 가지 시간의 낭비라고 여겨지는 활동들도 좀 있지만 그렇게 했더니 그 장시간 특히 인생을 한 40, 50, 60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저처럼 일요일 날은 늦잠 자고 누가 아침에 일찍 막 꽃단장을 하고 교회를 가고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늦잠 좀 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청춘 남녀들이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이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예전에는 무신론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불가지론자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근데 예전에 제가 불가지론자가 막 됐을 때도 내가 뭐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이런 종교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다, 충분히. 예.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나는 영원히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더라도 그냥 뭐 사실은 믿지 않지만 목사님이 뭐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머릿속에는 막 빠바밤 하면서 막 공룡들이 막 이렇게 진화하는 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 배우자나 자녀들은 오히려 어떤 신앙의 힘을 가지고 매주 꿈으로 충전이 되면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종교를 가졌다면 그리고 그 종교가 반사회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렇다면 조금의 그 오버헤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종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밝고 명랑하고 피어가 아니라 드림에 의해서 열심히 드라이브 되는 그런 멋진 삶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인데, 일단 보완 사항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e to the st라는 n은 이제 컴플렉스 넘버예요.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컴플렉스 상수라고 하세요. e to the st라는 것이 LTI 시스템의 아이겐 펑션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브저베이션이었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가 나왔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제가 굳이 쓰자면 다시 한번 여기에 LTI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e to the 상수 컴플렉스 넘버 타임스 t를 입력으로 가하면 컨볼루션의 정의를 그대로 쓰면 이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캐피탈 H of S, e to the st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H of S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어떻게 트랜스폼해서 S의 함수로 나타낸 건데 e to the st가 이 엑스포넌트가 음수가 돼서 h of t에 곱해지고 적분한 게 나왔어요. 이때는 그냥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 펑션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게 무엇의 데피니션을 만들어낸 거죠? 예, 어떤 타임 펑션 h of t의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얘는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아요. 어떤 s를 쓰더라도 되지 않죠.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리고 통신쟁이들은, 저 같은 통신쟁이들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뭘 놓고 싶어 해요? 네. 시누소이달 시그널. 사인, 코사인을 놓고 싶은데 걔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업을,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조금 제한적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매트메티컬 툴, 여러분의 툴박스, 수학적인 툴박스에 이제 툴들을 채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과목에서 또는 특정한 전공의 교수가 나는 이거 잘 안 쓰더라 라고 한다고 해서 저 툴은 저기에만 쓰는 거니까 나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는 매우 나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제가 좀 한정적인 저희 경험과 지식에 한정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뭐일 수도 있다, 뭐 어디에 사용된다고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툴박스에 레이블, 메모를 넣어놓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오늘 보면 알겠지만 그 LTI 시스템을 예를 들면 CT LTI 시스템을 RLC 서킷과 애더 멀티플라이어 이런 것들로 구현할 때는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니까 여러분이 이것이 뭐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크니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인버스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유도를 했어요. 어떻게 유도를 했었죠? 예,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x of t times e to the sigma t의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해서 후리에 트랜스폼은 우리가 인버스 트랜스폼을 정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유도해서 마지막에 한 스텝 조금 정말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서 칸투어 인티그랄로 바꿔서 1 over 2 pi j의 인티그랄 어쩌고 하는 놈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x1이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었고 x2라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어서 x1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어떤 캐피탈 X of S와 ROC를 가지고 x2도 동일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캐피탈 X of S라는 그 매핑 S의 매핑 룰과 S에 의한 그 다음에 ROC를 같은 걸 가진다고 하면 우리 책에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여기 설명이 있어요. 위키피디아에 인버스 트랜스폼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물론 이제 그 유니크가 우리가 르벡 인티그랄, 뭐 리만 인티그랄 이런 메저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 almost everywhere 같다라고 될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아니면 L2 센스로 같다거나. 근데 어쨌든 모든 포인트에서 같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센스로 두 개가 같은 시그널로 인버스 트랜스폼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인버스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포뮬러 자체는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유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는 이 과목에서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는 이유가 우리는 적어도 이 과목에서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CT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RLC 컴포넌트 같은 거 가지고 디자인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를 제약하는 거예요.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타나는 LTI 시스템으로만
한정해서 디자인하려는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전혀 없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항상 레셔널 매핑 룰을 레셔널 펑션 오브 S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 가능한 모든 경우 중에서 좀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학기 초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집합을 생각하고 어떤 서브셋을 잘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서브셋 안에서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처음에 그 서브셋을 정의할 때는 그냥 뭐 임의로 한 것 같은데 싶지만 나중에 보면 상당히 흥미롭죠. 예를 들면 우리가 finite 에너지 시그널 집합을 딱 정했더니 어때요? 푸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겨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컴포넌트 가지고 다시 합성해도 시그널이 거의 almost everywhere 또는 L2 센스로 같아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브셋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CT, LTI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다른 걸 일단 다 제끼고 RLC 그다음에 adder, constant multiplier 이런 걸로만 디자인하는 걸로 한정하면 레셔널이 되고 레셔널일 때는 그 레셔널 펑션 오브 S와 ROC만 주어지면 여러분이 인버스 트랜스폼을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용해지죠.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이. 물론 인버스 트랜스폼 포뮬러 자체는 별로 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핑 룰로서의 캐피탈 X 오브 S도 중요하지만 ROC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함께 서로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그젬플을 많이 주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의 인버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개가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뭐였어요? e to the 네거티브 at ut와 네거티브 e to the 네거티브 at u of 네거티브 t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s 플러스 a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그 라인 오른쪽이 아로스인지 왼쪽이 아로스인지 스페시파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이 매핑 룰과 ROC를 스페시파이 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스페시파이가 완전히 되면 인버전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끝나고 가서 올려놓은 그 강의에서 조금 실수를 했었는데 세컨 오더 시스템이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이쪽이 주파수가 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0배 줄어들죠.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유닛 스텝 인풋이 이제 이 세컨 오더 시스템에 들어갈 때 유닛 스텝은 어떻게 돼요? S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고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인풋과 시스템 펑션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플랫, 즉 보리 플랫에서 이제 덧셈이 되는데 요거랑 다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인 직선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상한 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라면 이게 마이너스 4인데 y는 마이너스 2x와 y는 마이너스 4x를 그냥 더하면 당연히 y는 마이너스 6x가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퀴즈, 홈워크, 발런터리 프로젝트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시험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학과에서 제가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통 뭐 과목들, 그래서 교양 과목들 이런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시간이 정해지는데 이것과 컨플릭이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공지를 했으니까 혹시 뭐 다른 과목에서 교수님들이 이날 괜찮아요? 그럼 아니에요. 저는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전혀 학점에 지장은 없어요. 하면은 여러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보다 여러분과 처음에 이니셜리 같은 그레이드를 받았던 예를 들면 A0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A0 3명 중에서 3등이었어요. 근데 A0 1등, 2등은 뭐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제출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올라가고 위에 사람들도 A 플러스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재수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학점이 어떤지는 그 전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뭐 친구도 좋고 다 좋아지죠. 그리고 말했지만 출석에 의해서 F가 아닌 학생들은 F라 하더라도 이걸 제출하면 F를 면할 수 있으니까 졸업은 해야 되겠고 바쁘고 뭐 시놈 시스템이 내 인생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야 되고 필수라서 이런 학생들은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잘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토픽은 반드시 기말 시험 보기 전에 저랑 논의가 끝나야 되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 뒤늦게 늦었으니까 이걸 하겠습니다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거 재탕, 삼탕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새로 해야 되고 한 20분 정도 발표 자료를 녹화해서 저한테 MP4 파일과 오리지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보내주면 제가 뭐 중복성 검사라든가 표절 검사 이런 것도 하고 뭐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강의 자료 계속 업로드하고 있고 출결에 대해서인데 요게 좀 출결 시스템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뭐 여러분 들어가면 확인되겠지만 출석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분의 1 초가 이렇게 빨갛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 자신일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지각으로 나온 학생들은 제가 그냥 다 출석으로 다 표시를 했어요. 제가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자, 오버뷰를 하겠습니다. 우리 눈썹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는 이 세상에 무슨 과목이 이러냐 할지 모르지만 이 과목은 실제로 앞부분에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여러분이 굉장히 물론 제가 천천히 했지만 잘 이해한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이 과목의 80%의 목표는 달성한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다 다른 과목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을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는데 제가 뭐 예전에도 뭐 간단히 말을 해봤지만 이게 시간이고 이게 이제 그 진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페이지 수를 보고 제가 쭉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초반부터 이제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기가 끝나고 나서 한 1년 지난 다음에 도대체 내가 푸리에 어널리시스 관련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초반에는 서서히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가듯이 활주로를 빠르게 달려가지만 멀리 가면서 차를 높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숙제가 너무 많고 진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중에 초반에 활주로에서 저와 함께 같은 속도로 열심히 달린 학생들은 이거 괜찮은데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도 핵심을 잘 파악하겠어 이렇게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나머지 부분과 그 다음에 드디어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우고요. 조금 할 거예요. 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시간쯤에 G 트랜스폼에서도 바이레터럴 G 트랜스폼, 그 다음에 유니레터럴 G 트랜스폼 이렇게 배우게 되겠어요. 그리고 G 트랜스폼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과학고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선형 차분 방정식으로 묘사되는 어떻게 보면 리커전 포뮬라를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 같은 거 이렇게 푸는 법을 그냥 아무 증명이나 왜 이게 되는지 설명 없이 아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모 학생도 저보고 이렇게 되더라고 해서 제가 왜 되냐 그랬더니 모른다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G 트랜스폼을 배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알게 됩니다. 자, 뭐 이 릴레이티드 다음 학기 코스 설명은 했고 용합 부전공도 열심히 상담 부스가 금요일까지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경품이 있어요. 저도 가서 듣고 싶은데.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여러분 커리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리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두 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이걸 까먹어요. 나중에 지나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서 허용되지 않는 거라고요? 출력에서. 그러니까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라는 게 있을 때 여기 타임 펑션을 집어넣잖아요. 그때 출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exist 한다, 컨버지 한다 이런 거는 다 일반적인 함수로 우리가 설명하지 generalized 펑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에는 디렉 델타 들어가도 되고 디렉 델타에서 디렉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캐피탈 T 이렇게 딜레이 시스템이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데리베이션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다 했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예요. 우리는 주로 rational function of S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관심이 있는데 딱 하나 예외가 뭐라고요? pure delay. 그래서 e to the negative st. 이것은 물론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뭐 t의 폴리노미알처럼 보이지만 제가 얘기하죠. 우리가 폴리노미알이라고 할 때는 다 어떻다고요? 요 엑스포넌트에 있는 녀석이 그러니까 요 차수가 유한차여야죠. 그렇죠? 우리가 폴리노미얼로 전개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쭉 볼 테지만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는 적어도
CT, LTI 시스템을 RLC 같은 걸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RLC는 어때요? RLC는 당연히 코잘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레셔널이면서 코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강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코잘 하면 right sided고 그럼 ROC가 어때요? left sided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컨스트레인트로 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간단하게 하고 디자인도 쉽게 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property of Laplace, bilateral Laplace transform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의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1과 x2. 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바이레트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적어도 function of s로서는 어때요? 똑같이 weighted sum이 되는데 이 reason of convergence가 문제였죠. 수렴 영역. 수렴 영역은 일단 인터섹션에서 두 ROC들의 인터섹션에서 수렴한다는 걸 알겠는데 더 커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디퍼렌시에이터는 어때요? 입력의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캐피탈 X면 출력은 S 타임즈 X 오브 S가 되고, 그렇죠? 해보면 되죠, 여러분이. 그다음에 인티그레이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닛 스텝 2 임펄스 리스판스인 건데 걔는 S로 나눈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LTI 시스템으로서의 미분기와 적분기가 있으면 어때요? 얘는 두 개를 붙여놓으면 아이덴티티 시스템이죠. 아이덴티티 시스템은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델타 오브 t는 해보면 1이고 모든 s에 대해서. 그런데 각각을 보면 이 디퍼렌시에이터는 제가 기억하기로 right sided로 나올 거예요. 예, 인티그레이터가 right sided로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right half plane이잖아요. 그럼 인터섹션은 right half plane인데 얘 두 개를 연결했더니 ROC가 커졌죠. 이렇게 ROC가 커지는 현상을 그냥 간단하게 다 어디 써놨어요? 밑에다 써놓은 것 같은데 폴 제로 캔슬레이션 이펙트다, 효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실제로 이제 폴 제로가 반드시 캔슬되느냐 그건 레셔널일 때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아닐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냥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S 도메인 디퍼렌시에이션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네거티브 t를 시그널에 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요거는 어디서 보면 되죠? 요거는 처음부터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도 S의 펑션이고 라이트 핸드 사이드도 적분하고 나면 S만 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S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즉 DDS 이렇게 하면 요 녀석만 미분이 되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S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거티브 T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네거티브 T가 빠져나온 것을 이렇게 우리가 쓰면 예, 요런 S 도메인 디퍼렌시에이션에 대한 적분이 어디 갔네. 예. 포뮬러가 얻어지고 즉 네거티브 T 타임스 H 오브 T H? X죠. 큰일이에요. 그래서 X를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 이제 가장 유용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로 레셔널일 때를 사용하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더블 루트라고 하나 되나요? 이중근인 경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얘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를, 우리 고등학교 때도 뭐 여러분 많이 했지만, DDS의 S 플러스 A의 인버스의 네거티브.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뭐죠? 1 오버 S 플러스 A니까 E to the negative AT, U of T 이렇게 되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어때요? 요 녀석의 인버스 트랜스폼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ROC가 저 시그널이 뭐 right sided 코잘로 되도록 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성립을 해요. Y over S는 H over S times X over S.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식을 보면 알겠지만 서로 쌍이 아니죠. 둘이의 트랜스폼은 어때요? T1하고 하면 똑같이 생겨서 듀얼러티가 성립하는데 하나는 컴플렉스 S 플레인 상에서의 칸투어 인티그랄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쌍대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통신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지만 여전히
통신에서도 필터를 디자인한다. 딱 이렇게만 보면 모듈레이션 뭐 이런 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밴드패스 필터를 디자인하겠다. 그러면 여전히 매우 유용한 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연결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약간 운을 뗐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사실은 원하는 꼴이 되게 디자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스템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를 들면 마르코니 시절로 갔어요. 그래서 마르코니에 7777번, 7이 4개 있는 3개라고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데 그거 흉내 내가지고 중요한 특허가 있으면 뒤에 3자리만 가지고 부르고 막 이렇게 해요, 요즘도. 어쨌든 그 마르코니의 특허가 다른 사람들 특허를 2개 가져와서 만들어 놓은 매쉬업 패턴트라고 해서 보통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너무너무 이 디펜스를 잘해요. 또 마르코니가 설명도 잘하고 이 사람이 뭐 사업가, 발명가, 말빨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르코니는 약간 에디슨과 누구예요? 라이트 브라더즈, 그다음에 뭐 테슬라,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을 다 합쳐놓은 정도의 당시로서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뭐 스티브 잡스만 대단한 것 같지만 마르코니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필터라는 것을 써서 시그널들을 서로 다른 시그널들을 분리해내는 거였어요. 수신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필터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필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면 디스크리트 컴포넌트인 RLC 같은 걸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RLC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요. A rational function of j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 말고는 모르죠. 맞습니까? 도대체 분모의 차수를 몇 개를 해야지 되며 분자의 차수를 몇 개를 해야지 되며 거기에 우리가 이제 RLC는 리얼 컴포넌트들이니까 리얼 코에피션트들이 얼마가 되는가 몇 오음짜리 저항과 몇 페럿짜리 인덕터와 몇 헨리짜리 죄송해요. 몇 헨리짜리 인덕터와 몇 페럿짜리 커패시터로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런 디자인을 이 과목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리얼 코에피션트로 한정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임펄스 리스판스도 리얼이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얘가 칸주기 시메트리 프로퍼티를 갖죠. 오늘 뒤에도 또 나올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리얼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칸주기 시메트리칼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써서 한 차원 높은 공간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차원 높은 공간이란 것이 뭐예요? 결국은 디자인 오브 캐피탈 H of S, 즉 시스템 펑션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펑션을 디자인할 때 우리는 시스템 펑션의 이 S 값에 J 오메가를 넣으면 푸리에 트랜스폼이 된다는 걸 머릿속에 딱 넣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분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시스템 디자인은 뭐냐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제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여전히 스테이블한 시스템, 즉 푸리에 트랜스포머블한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걸로 한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어때요? 한 차원 높은 데서 디자인을 하고 따라서 지난번에 봤듯이 뭐 폴이 어디 있고 이러면서 이제 거리가 어떻게 되고 할 때 어때요? J 오메가 X를 따라가면서 거리가 어쩌고 자꾸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이걸 잊지 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first order zero, first order pole 얘기를 했었고요. second order 시스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fundamental theorem of algebra 뭐였죠? 네,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리얼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다항식이 있다면 걔는 어떻다고요? 예, 리얼 루트를 갖거나 아니면 컴플렉스 칸주기 페어인 루트들을 갖는다죠. 참고로 이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잘 못하던데 예전에는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ANXN 더하기 AN-1 XN-1 점점에서 A0 equal 0 이렇게 하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nth 오더 폴리노미알이죠. 여기서 어썸션은 뭐냐면 AI들은 다 리얼이에요. up to n.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말했던 리얼이거나 칸주기 페어로 나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죠? 일단 퓨어 이미지너리를 넣으면 어때요?
퓨어 이미지너리를 넣어도 칸주기 페어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i가 어떤 x 루트를 r이라고 합시다. r이 어떤 컴플렉스 넘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r이 루트면 여기 대입하면 제로가 되죠. 그 다음 트릭이 뭐냐면 얘를 컨주게이션을 해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와 라이트 핸드 사이드를. 그럼 어떤 게 나옵니까? an에 x 컨주깃의 n승, an-1에 x 컨주깃의 n-1승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 r을 넣어서 다시 제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r을 넣었을 때 제로가 되면 여기 r을 넣어서 제로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r 컨주깃이 근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죠, 사실은.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퍼스트 오더일 때는 일단 무조건 리얼 근밖에 안 되니까 리얼로 해서 코에피션트로 뽑아내고 세컨 오더일 때는 두 개씩 짝을 지었어요. 근데 짝을 지을 때 여기도 주의할 게 뭐냐면 뉴머레이터는 일단 제끼고 디노미네이터 분모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여기 폴 그다음에 폴의 컨주깃 이렇게 돼 있는 놈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x라고 했죠. 네. 편의상 여기 치환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봤지만 오메가 n의 제곱이고 이것도 오메가 n의 제곱으로 하고 오메가 n은 리얼 파지티브로 정의하고 여기에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을 했었죠. 맞습니까? 코에피션트를. 그래서 이제 제타와 오메가 n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얘에 관심이 있으니까 j 오메가 엑시스가 ROC에 들어있어야죠. 그 얘기는 뭐냐면 right-sided ROC가 돼야죠. 어떤 폴로부터. 그리고 폴들이 right 플레인에 있으면 그쪽을 오른쪽이면은 이게 j 오메가 xs가 ROC에 안 들어가니까 다 left half 플레인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타의 조건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타의 조건이 제타가 양수고 제타가 양수고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중근이 되고 뭐 이렇게 나누어졌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컴플렉스 컨주기 페어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플렉스 컨주기 페어를 가지고 어때요? 보디 플랫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언더 댐프트라는 컨디션 그러니까 제타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경우를 보니까 어땠어요? 이게 로그 스케일에서 주파수 매그니튜드에서 어때요? 쭉 가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쭉 떨어지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펄스를 꽝 가면 모든 프리퀀시에서 동일하게 쫙 가니까 얘가 아래 위로 시프트만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톡 튀어 올라온 컴포넌트.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마치 코사인 펑션 두 개 있을 때처럼 튀어 올라오니까 아 뭔가 오실러토리 흔들흔들하는 비헤이비어를 보이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반면에 크리티컬리 댐프트나 언더 댐프트는 어때요? 이렇게 가다가 쭉 내려가니까 특별히 여기서 오실레이션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았고 이것을 임펄스 리스판스와 제가 어디 써놨는데요. 그렇죠. 임펄스 리스판스와 스텝 리스판스를 그려서 보니까 아 역시 맞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난 시간 얘기의 거의 마지막이었고 정말 마지막은 이제 올 패스 시스템이었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나오는데 좀 이따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필터를 디자인하는데 일단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요.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판스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매그니튜드를 안 변하게 하면서 페이즈만 교정하는 방법이 올 패스 시스템들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 패스 시스템 얘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과서를 읽어보면 교과서가 점점 이제 읽을 게 많아지죠. 진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다 그 설명이 있어요. 그 저자들이 다 말을 해놨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근데 수업 시간에 제가 그걸 다 말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안 그래도 말이 많아서 진도가 느린데 더 힘들죠. 자, 봅시다. 오늘 노트에서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desirable한 원하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갖는 즉 여기서는 frequency response를 갖는 리얼 코잘 스테이블 LTI 시스템을 우리는 디자인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알겠어요? frequency response를 디자인하는데 그냥 잘 안 되니까 S 도메인 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frequency 도메인보다는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2차원 평면에서 뭔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폴과 제로를 막 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갑자기 H of S, H of 네거티브 S를 디자인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설명을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하는 필터가 있으면 얘와 얘를 이제 분리해서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얘는 뭐냐 이거죠.
얘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죠. 그리고 다시 쓰면 h of j 오메가, 이건 진짜 중요해요. h conjugate of j 오메가를 디자인하는 건데, 얘는 이 시스템 펑션을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얘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하면 시스템 펑션의 컨주깃을 여전히 j 오메가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지금은 RLC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RLC는 다 리얼 값으로 코에피션트가 나오는 미방이 되니까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도 리얼 밸류드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푸리에 트랜스폼 프로퍼티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리얼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칸죽이 시메트리컬하다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녀석이 어떻게 또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을 h of j 오메가의 스퀘어, 즉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보냐면 h of s와 h of 네거티브 s에서 s를 j 오메가로 이밸류에이션 한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볼 필터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즉 사실은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디자인을 할 때 놀랍게도 이 두 개의 곱을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h of s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h of s와 h of 네거티브 s, 요 프로덕트에 대해서 보는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얘의 h of s에 뭐 폴이나 제로를 어디 놓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폴을 가진다고 합시다. 어떤 p에서. p가 폴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서 폴을 갖죠? 네거티브 p에서 갖겠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얘가 딱 보면 여기 n of s 나누기 d of s인데 p를 넣어서 d of p는 제로잖아요. 얘는 뭐예요? n of 네거티브 s 나누기 d of 네거티브 s인데 s 자리에 네거티브 p를 넣으면 분모가 d of p가 되면서 아까 제로라고 했으니까, 그 0으로 맞는다고 했으니까 폴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곱은 어디서 폴을 가져요? p와 p, 네거티브 p에서 가지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s 플레인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폴이라고 했어요. p. 그러면 네거티브 p는 어디 있어요? 뭐 이거 어렵지 않죠. 리얼 파트도 음수를 취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도 음수를 취하니까 오리진 반대편에 여기 있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게 폴이라고 해서 제가 x라고 표시를 하면 요 곱에는 h of s와 h of 네거티브 s의 곱에는 여기서도 폴을 가져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을 거예요. 네. 아, 예전에 제가 이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했더니 학생들이 뭐 헷갈려서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고 관심은 뭐라고요? 일단은 코잘하고 스테이블, 즉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한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놈을 생각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물론 뭐래요? 모든 H of S가 우리가 관심 있는 H of S가 레셔널은 아니에요. 레셔널과 뭐라 그랬어요? E to the negative ST나 뭐 이게 포지티브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딜레이 주는 것도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제끼자고요. 걔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H of S가 레셔널이고 코잘하다는 것은 어떤 rightmost pole, 가장 오른쪽에 있는 폴의 오른쪽으로 ROC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J 오메가 XS가 거의 있고 싶으니까 H of S의 폴은 left half plane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K 오른쪽이니까. 맞습니까? 요걸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자인할 건 뭐냐면 H of S의 폴은 다 어디 있다고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left half plane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오른쪽 폴의 오른쪽이 ROC가 되면서 J 오메가 엑시스가 ROC에 포함되고 따라서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포머블 한 거예요.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설이 너무 긴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폴리노미알을 디자인하는데 폴들이 다
리얼 파트가 음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칭우 교수님이 강의 노트 쓰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은 정말 근을 다 구해보는 거죠. 맞아요? 여기 스테이블 하냐 안 하냐를 보는 방법은 근을 다 구하는데 사실 다른 알고리즘이 있어서 폴들의 리얼 파트가 다 음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법도 또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 자체는 중요하진 않고. 자, 이제 정말 필터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봅시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H of J 오메가를 디자인하는 것인데 그냥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원 높은 S 플레인 상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웜업을 해야 되겠죠. 심플리파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매그니튜드 제곱 스퀘어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페이즈는 그 다음에 알아서 고정하려고 그래요. 올 패스로. 그런데도 그러면 H of S times H of 네거티브 S를 한 번에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S에 J 오메가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H of S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first order pole이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좀 확대를 할게요. 워낙 중요해서. 이거는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올려놓은 강의 말고도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뭐 비주얼라이즈 알려드립니다 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LTI 시스템이 있어요. K의 바이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요 매핑 룰이 S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폴은 어디 있습니까? 분모를 0으로 하는 곳에 있죠. 그러니까 S 이퀄 네거티브 1.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S 이퀄 네거티브 1을 찾아봅시다. 어디죠? 잘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자, 여기가 리얼 S죠. 그리고 여기가 제로고 네거티브 1이니까 사실 보이진 않지만 요렇게 J 오메가 엑시스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이 이미지너리이고 1-1이니까 또 요렇게 리얼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폴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맞아요? 리얼 값은 네거티브 1이고 이미지너리 파트는 제로인 요 지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게 리얼 이미지너리 S 플레인이에요. S는 컴플렉스 넘버니까. 그럼 요쪽은 뭐냐? 요쪽은 매그니튜드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엄밀히는 뭐냐면 뭐예요 이게? 네. 왜 얘가 막 움직이고 있죠? 뭔가 이스케이프 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됐습니다. 깜짝이야. 얘는 H of S의 매그니튜드, 즉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요는 뭔가 자, 그리고 나서 이 소위 말해서 러버 플레이트 또는 텐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S가 네거티브 1인 거 빼고는 이제 다 넣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리얼 밸류를 집어넣었어요. S에. 그러면 얘는 0에 가깝겠죠. 매그니튜드도 0이겠죠. 그래서 뭐냐면 X축을 따라서 오면 쭉 작다가 점점점 네거티브 1에 가까워오면서 이제 매그니튜드, 절대값이 커지겠죠.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게 포물선이죠. 포물선이래. 쌍곡선이죠. 그렇죠? 쌍곡선. 근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때요? 밑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쉬프트를 하고 해서 만들면 결국은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리프 오브 페이스죠. 요 녀석이 요렇게 마치 폴 자리에 텐트의 폴 같은 폴인데 그렇죠? 폴을 세워놓고 그래서 뭐냐면 일종의 이게 아주 말랑말랑한 러버판인데 내가 폴 자리에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쭉 당겨 올린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잠깐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S 플레인 상에서 매그니튜드가 나타나는 LTI 시스템의 코자리죠. 이렇게 라이트 플레인, 이렇게 라이트 사이디드 플레인이 ROC라고 하면 맞습니까? J 오메가 X가 여기 있으니까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요 고무판이 쭉 늘어나 있는 것을 마치 이게 케이크라고 하면 칼로
어때요? j 오메가 x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이렇게 보는 거죠. 초콜릿이 몇 층인가 이렇게. 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내다가 여기가 살짝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first order 포린 시스템은 특히 이게 지금 리얼로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리얼 코에피션트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이렇게 되니까 보면 h of j 오메가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이거를 1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0.0001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요 텐트의 폴이 어때요? 이제 j 오메가 x로 점점점 다가가겠죠. 작게 하면. 그러면서 요 잘라진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 덩달아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값을 작게 하면 DC에서 높게 되겠구나. 나머지도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그러면 일종의 로패스 필터 비슷한 성질이 하나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LCCD를 만드는데 요 녀석은 그 Y랑 곱해질 거 아니에요? 봐요. 얘가 죄송합니다. X, Y 이렇게 되니까 Y of S로 하면 S 플러스 1에 XS가 되고 잘못했어요. 여기 곱해져야죠. 큰일이에요. 요걸 거꾸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은 Y 이렇게 하면 한 번 미분이죠. Y 프라임 요거는 X고 그러니까 LCCD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거고 바이레트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잠깐 그러면 미분기에 또는 아니면 요 앞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를 알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게 미분기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로 한다면 인덕턴스 값을 어떻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Y를 미분할 때, Y를 인덕터에 집어넣을 때.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 세컨 오더 시스템이에요. 물론 폴이 두 개 있는데 자 봅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캐피탈 H 오브 S는 이제 디노미네이터에 S 플러스 1 스퀘어드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폴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잘 알죠. 네거티브 1 플러스 마이너스 J에 있죠. 맞습니까? 이거 이퀄 제로니까 고등학교 때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이 열심히 저걸 완전 제고로 만들어 가지고 뭘 했던 것은 오직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네거티브 1이라는 건 얘랑 똑같지만 이제 폴이 두 개이고 여기서 아래로 위로 이제 네거티브 J, 포지티브 J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평평하고 잘 늘어나는 이 S 플레인 공급판에서 이제 네거티브 1 플러스 J 오메가와 네거티브 1 마이너스 J 오메가에서 폴을 두 개를 세워서 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매그니튜드인 캐피탈 H 오브 S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생겨 먹었겠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뭐예요? 이 그림 자체가 아니라 요거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케이크 칼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자르는 거죠. J 오메가 X로. 그러면 지금 뭐 좀 과장해서 그랬지만 요게 딸려 올라가 있으니까 고무판이 딸려 올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 근처에서 조금 울렁울렁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얘는 밴드 패스 효과가 좀 날 것 같아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리얼 밴드 패스 필터는 포지티브 쪽에서 패스가 이렇게 되면 네거티브 프리퀀시도 같이 패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루더멘터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초보적인 밴드 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패스 밴드의 센터 프리퀀시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녀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얘가 오메가 n이면 오메가 n 제곱이면 플러스 j 오메가 n과 마이너스 j 오메가 n에 요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얘가 조종하는 건 뭐예요? s 플러스 1 할 때 1이 조종하는 것은 퓨어 이미지널 엑시스에 얼마나 붙었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샤프하게 공진을 시키고 싶으면 어때요? 폴 두 개를 j 오메가 x에 붙이면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s와 더해지는 s 플러스 1의 the quantity squared인데 이 1을 좀 작게 만들면 되겠죠. 0.01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놀랍게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하니까 낮은 차원에서 뭔가 디자인할 때 아이디어를 팍 얻겠어요.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S제곱 플러스 분모가 S 플러스 2S 플러스 2인가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곱하면은 이게 Y 오브 S는 H 오브 S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미방으로 바꾸면 Y의 2개 미분에 그다음에 2배의 1개 미분에 그다음에 2배의 자기 자신 출력에 요것이 X와 같다. 이런 녀석이죠. 아직 요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어쨌든 미방이 이렇게 있는데 그전에는 딱 보면 자, 이거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이거 프리퀀시 리스판스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딱 보면서 잠깐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2. 얘가 분모에 가야지. 근데 이거 고등학교 때 한 거 아니야? X였을 뿐이죠. 그렇죠? S가 아니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에서 근을 갖고 걔가 폴이니까 이런 그림이 싹 그려지면서 그러면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네. 결국은 요 녀석이 말하는 것이 요 녀석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를 작게 하면 가서 붙겠네.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나오는 녀석, 요 녀석이죠. 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 이제 이해가 갔어요. 자, 지금 이제 워밍업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뭘 디자인한다고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를 먼저 디자인하고 페이즈는 그냥 아예 일단 디자인한 다음에 올패스 필터 같은 거 막 캐스케이드로 붙여서 페이즈만 막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디자인하고 싶은 것은 H of S times H of negative S인데 일단은 H of S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봅시다. 계속 이 트릭에 대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트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제가 말하는 그거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위에랑 그림이 조금 다른 게 어때요? 네, 여기 리얼이라고 해놓고는 여기가 제로죠. 그래서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자른 거예요. 요게 홀은 여기 있어요. 지금 안 보이는 여기 S 이퀄 마이너스 1에 아까 위에 있는 그림을 J 오마 XS에 자르면서 축을 좀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렇게 돼 있는 시스템 보세요. 요건 아까 본 거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게 또 x분의 y니까 이번에는 미방을 만들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s 플러스 1 y 오브 s equals s x 오브 s니까 y 프라임 더하기 y는 x 프라임이라는 LCCD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은 그러면 도대체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나타나는 CTLTI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뭐냐? 도대체 얘는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꾸고 나서 보니까 잠깐 뭐야? 이제는 홀이 하나, 제로가 하나네. 제로에 대해서는 아직 못 배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로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저 고무판에서 제 아무리 홀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 아무리 어떤 S 값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매그니튜드가 제로가 돼야죠. 그래서 뭐냐면 마치 못으로 또는 앞정으로 이렇게 네일로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고무판에 안 올라가게. 제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제로에서는 고무판을 딱 박아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고무판에다 못을 박아 놓고 이게 S 플레인이면 여기에다가 제로 맞아요? 이게 폴 맞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는 폴은 어때? 이 고무판을 위로 하나씩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 같으면 어때요? 이게 늘어나면 얘가 딸려 올라갔잖아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는 요놈 때문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싹 자른 게 요거예요. 여기가 제로예요. 리얼 축의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자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로여야 되니까 이 지점에서. 그다음에 얘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DC를 노칭하는 잘라내는 DC 블락킹하는 필터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그냥 잘 패스 시키는데 DC는 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럴듯하다. 뭐 여기는 하이패스 필터라고 돼 있는데 하이패스보다는 DC를 노칭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예. 항상 여러분의 형용사는 뭐예요? 전부 비교하고 있는 거죠. 크다, 작다, 뭐에 비해서 크냐, 뭐에 비해서 작으냐.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뭐 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하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필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있지만 the nth order Butterworth 필터라는 것을 디자인하려고 해요. 이거 이그젠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specify 하는 것은 얘를 디자인하는 게 목적인데 이 녀석을 어떻게 보자고요? 요렇게 보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h of s와 h of negative s의 곱에서 s equal j 오메가를 대입, 즉 저렇게 2D 플레인 상에서 프로덕트를 디자인한 다음에 이제 j 오메가 xs에서 케이크 칼로 자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게 그 어느 게 리얼 축이고 어느 게 이미지널 축인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좌상단을 보면 이게 리얼 축이고 이게 이미지널 축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이 좀 이상하죠. 가운데가 오리진이 아니에요. 예. 가운데가 오리진 아니고 left half plane 쪽에서만 폴드를 그려놨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요렇게 해서 디자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오른쪽에도 있는 거죠. 요 곱을 디자인하고 있으니까. 물론 H of S의 폴을 어디 놓을까지만 실제로 우리는 H of S와 H of Negative S의 프로덕트를 디자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세요. 여기 요 녀석만 가져와서 보면 지금 여기다가 요렇게 폴을 놨잖아요. 리얼에서 여기 네거티브 1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기에도 폴이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원점 반대편에도 폴이 생기는 거예요. 네거티브 S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2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뭘 설명하는지 좀 이따 말할게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의 폴을 H of S가 같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H of S 곱하기 H of 네거티브 S는 폴이 어디 있어요? 여기 두 개 있고 이 반대쪽에 두 개 있겠죠. 축이 이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보면 제가 nth order 버터워스 필터라고 했잖아요. 이 nth order라는 게 n이 폴의 개수예요. 폴의 개수.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좌상단에 있는 녀석은 이게 1이라고 번호가 달려있고 이게 2, 3, 4, 5 돼 있는데 보니까 폴의 개수네. X라고 표시된 폴의 개수예요. 네. 그리고 지금 1, 2일 때는 잘 모르겠어요. 3일 때도. 그런데 9일 때를 보세요. 9일 때를 딱 보니까 잠깐만 폴을 어디다 놓은 거야 하고 보니까 여기서는 유닛 서클 위에다가 놨어요. 그 뭐냐면 S 플레인이 있잖아요. S 플레인이 있을 때 이게 유닛 서클이잖아요. 반지름이 1인 거. 이 위에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레프트 해프 플레인만 딱 보고 오더에 따라서 폴을 놓는데 어때요?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일 때는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1부터 합시다. 1일 때는 하나니까 리얼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놔야죠. 그렇죠? 여기 놓을 수밖에 없죠. 하나일 때는. 1일 때는. 자, 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칸죽이 페어로 나타나야 되니까 리얼 축에 못 놓죠. 그래서 여기다 놓는데 여기도 나중에 생길 거라서 사실은 이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씩 그러니까 4분의 파이 그다음에 이게 4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때를 보세요.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니까 유닛 서클 위에 6개를 균일하게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2파이를 6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일 때는 여기 놓으니까 2개고 사실은 이제 h of s times h of negative s 입장에서는 얘가 2개가 되는 거니까 파이 간격으로 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얘는 2개인데 저쪽에도 2개가 더 있으니까 얘가 h of negative s 때문에 2파이를 4로 나눈 각도로 가지면서 칸죽이 페어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옵셋을 줘야 되겠죠. 자, 3개일 때는 6개인데 이거를 6개를 이 단위 원위에 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점을 어디 둘 것이냐.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칸죽이 페어로 반드시 나타나거나 리얼만 허용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면서 점점 더 폴의 수가 많아지는데 핵심은 여기 있는 폴과 여기에
오리진의 리플렉트한 폴들이 전부 단위원상에서 균일한 각도를 이루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컨주깃 페어로 나타나야 된다. 리얼 축에 있지 않은 녀석들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폴을 배치하면 이제 여기서 핵심이에요. H of S와 H of 네거티브 S를 앞서 그 고무판 비유 있잖아요. 요거. 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겨 먹었겠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무판이 있어요. 평평한 고무판이 있어요. 이쪽이 리얼 축이고 이쪽이 이미지너리 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마이너스 1의 폴을 세우면 아까 어떻게 되는지 알았죠? 쭉 판이 딸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H of 네거티브 S까지 있으니까 폴이 저쪽 반대편에 1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폴이 두 개가 어때요? 여기 네거티브 1과 포지티브 1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맞아요? 자, 이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오더를 좀 높여요. 극단적으로 올려서 9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단위원을 중심으로 폴이 어때요? 텐트의 폴이 이렇게 동그랗게 쳐지죠. 마치 어딘가요? 몽골에 가면 왜 굉장히 큰 텐트 같은 거 있는데 뭐 어떻게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만약 동그랗게 폴을 친다고 하면 물론 이게 무한대까지 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애매하지만 높이가 일정한 폴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그랗게 하고 그 위에다가 텐트천을 딱 덮으면 어떤 모양이 생기죠? 2D에서. 당연히 여기는 상당히 플랫 탑이 될 거고, 맞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균일하게 쫙 이렇게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네, 그걸 노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H of S와 H of 네거티브 S의 곱이 요 단위원 쪽에 상당히 H of J 오메가로 이밸류에이션 하면 플랫하게 만들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놀랍게도 지금 오메가 C는 1이라고 놓아보세요. 간단하게 일단. 오메가 C가 1이라고 하면 이 녀석은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여기 H of N이라는 게 nth 오더 버터워스 필터의 시스템 펑션이에요. H of S와 죄송합니다. H of N, H sub N of S와 H sub N of 네거티브 S에서 S equal J 오메가 하면 요 놈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얘를 오메가는 1이라고 놓으세요. 지금 편리하게. 그러면 어때요? 오더에 따라서 요게 잘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이 오메가의 2n승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짝수 상관없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가 당연히 0이 1이겠죠. 1.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데 로그 플랫이에요. OD 플랫 매그니튜드에 보세요. 1일 때는 서서히 떨어지고 2일 때 더 빨리 떨어지고 3일 때 더 빨리 떨어지고 9일 때 더 빨리 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터워스 필터가 어때요? 로우 패스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 뭐 컷오프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녀석이 1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앵글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매그니튜드만 디자인을 했더니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패스밴드에서도 어때요? 여기 앵글이 좀 찌그러지잖아요. 이런 건 나중에 올 패스 필터를 잘 몇 개 캐스케이드 연결해서 보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F 또는 뭐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어떤 F 헤르츠에서 FC라는 데서 이렇게 상당히 빨리 떨어지는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고 싶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제 2파이 헤르츠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kHz짜리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가 3000이고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2파이를 곱하면 오메가 컷오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컷오프가 2파이 곱하기 3000인 거를 디자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간단해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1헤르 그러니까 1 라디안 퍼 세크로 디자인했던 거를 나누기 오메가 C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 C를 넣어야지 아까와 똑같은 디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나눠주면 컷오프가 오메가 C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스케일 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H of S 곱하기 H sub N of S 곱하기 H sub N of 네거티브 S가 이렇게 되도록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단위원이 아니라 어때요? 반지름이 오메가 C인 단위원상에서 여러분이 nth 오더 폴리노미얼을 디자인할 때는 2n개의 폴을 등 간격으로, 즉 2파이를 2n으로 나온 라디안 값으로 배치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다? 네, J 오메가 엑시스에는 놓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J 오메가를 따라서 자를 거 아니에요.
J 오메가 XC에는 또 오면 안 되고, 또 어때요? 리얼 축에는 놔도 되고, 그다음에 컨주기 페어가 나타나니까 반드시 요 J 오메가 XS로 리플렉션 하면 같이 이렇게 보여야 되고, 또 죄송합니다. 리얼 축으로 해도 돼야 되고, J 오메가 축으로 해도 다시 이렇게 찍히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유명한 로페스 필터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버터워스 필터라고 해요. 이렇게 설계된 것을 오더를 n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하고요. 예, 바이레터럴, 예, 그다음에 유니레터럴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말했지만 여기에 Y 출력 있잖아요. 출력을 이제 0차부터 n차까지 미분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그다음에 nth 오더 디리버티브, 그다음에 입력을 제로에서 mth 오더 디리버티브까지 하는데 코에피션트를 ak와 bk로 했어요. 편의상 같은 k를 썼지만 다른 걸 쓰는 게 덜 헷갈리게 한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하는 걸 했으니까 어널리시스 하는 걸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전에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의 이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다.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랑 페이즈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하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언스테이블 시스템이라고 해보세요. J 오메가 XS가 이 아로스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제 H of J 오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폴과 제로가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 미분은 할 때마다 S를 곱하죠. 따라서 K번 미분하는 것은 S의 K를 곱해가지고 요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뿅 하고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캐피탈 Y 오브 S로 묶고 나면 이렇게 묶여서 폴리노미얼이 나오고 x로 묶고 나면 이렇게 해서 또 s의 폴리노미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는 h of s, y는 x of s라는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로부터 어때요? h of s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y를 x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서 어때요? 네. y를 x로 나누면 요 녀석이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분자로 가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시스템 펑션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특히 RLC 같은 걸로 한다면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얘들이 리얼 코에피션트일 거고 그러면 레이셔널이면서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면서 리얼 코에피션트를 갖는 놈들로 나오니까 얘의 루트를 폴이라고 하고 얘의 루트를 제로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러 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분 방정식 자체는 어때요? 자체는 심지어 죄송합니다. 제로 인풋, 제로 아웃풋을 만족하게 하더라도 미분 방정식 자체는 이런 코잘 시스템인지 안티 코잘 시스템인지를 스페시파이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RLC로 만들 건데 그런 고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를 코잘한 시스템, 스테이블은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까 필터 디자인할 때는 스테이블 해야 되지만 지금 J 오메가는 S 이퀄 J 오메가 스스로 할 게 아니니까 얘는 뭐냐면 코잘 해야 되니까 ROC가 라이트 사이디드야 하잖아요. 라이트 사이디드.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이제 폴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만약 스테이블까지 한다면 폴들이 그러면 다 레프트 F 플레인에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어요. 만약 여러분이 버터워스 nth 오더 버터워스 필터를 디자인하고 싶었으면 어때요? 아까처럼 폴대를 막 세워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매그니튜드만 일단 맞추기 위해서 nth 오더 버터워스 필터를 디자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녀석을 어때요? 요 녀석은 이거 이퀄 제로니까 유닛서클 위해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레프트 F 플레인에 있는 놈들만 따와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여전히 HN of S는 해보면 프로덕트 한 다음에 여기 컨주깃 페어들로 해서 세컨 오더 곱하기 세컨 오더 곱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를 전개하면 뭐 분의 1이니까 요거를 X분의 Y로 하면 어때요?
y의 미분들, y의 k번 미분들 equals x of t 뭐 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얘를 실제로 그럼 우리가 만들려면 미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 온갖 꼼수들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회로로 구현할 때 그냥 우리가 벌티한 녀석으로 하면 인덕터 뭐 감으면 되죠. 커패시터 평판으로 하면 되는데 플래너한 어떤 서킷 PCB 같은 데서 만들 때는 인덕터가 있으면 밖에다가 뽑아내야 되니까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인덕터만을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인티그레이터만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그젠플을 하나 줬어요. 예를 들면 H of S가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레셔널 펑션 오브 S로 나왔다고 하고 얘가 코달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잠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같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차수를 같게 맞추자. 차수를 낮추자. 그래서 일단 나누면 2 더하기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의 모시기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차수가 1차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예. 그러고 나면 얘를 가지고 제일 간단한 거는 기왕 덧셈으로 했으니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얘도 어때요? 두 개로 쪼개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S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1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분해하는 거, 팩터링 하는 거. 그러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S 플러스 2분의 상수, 그 다음에 S 플러스 1분의 상수로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요 녀석은 2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가 될 거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X분의 Y죠. 그러면 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렇게 씁시다. Y of S는 2배의 X of S 더하기 S 플러스 1분의 A X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면 돼요? 얘를. 그냥 미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죠? 곱이니까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쓰면 얘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 to the 네거티브 t, ut인 녀석이죠. 스케일해서. 걔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되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출력은 입력이 있으면 얘를 3개로 바꿔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2배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갖도록 하는 시스템 얘는 요런 걸 갖도록 하는 시스템 한 다음에 이렇게 다 더해주면 얘가 출력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오, 그럴듯하네.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렇죠? 차수를 낮추고 나눠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에서 AB를 찾은 다음에 다시 곱해주면 Y는 2 캐피탈 X 더하기 캐피탈 A 디바이 바이 S 플러스 1 타임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패럴렐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신기하게 만들어내는데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것도 폴리노미알, 요것도 폴리노미알인데 나누지 않고 이렇게 2개로 쪼개요. 2개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W라는 인터미디트 시그널을 하나 도입을 해요. 시스템 입력 출력은 XY잖아요. 이게 X고 이게 Y고 우리는 요 안에다가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중간에 시그널을 하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르지만 W of T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W는 요거 곱하기 X니까 여기가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고 여기는 2S제곱 분자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X가 먼저 이런 시스템을 통과해서 W가 되고 W가 이런 시스템을 통과해서 Y가 되게 하면 문제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볼루션은 곱이니까 얘와 얘의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은 쟤와 쟤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곱이니까 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먼저 요걸 봅시다.
인풋과 인터미디엇 시그널. 자, 어떻게 됩니까? 얘를 왼쪽에 곱하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주의할 것은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는 게 아니에요. partial fraction expansion 하면 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of s는 s제곱 w of s 더하기 3s의 w of s 더하기 2w of s죠. 자, 이제는 뭘로 할 수 있냐면, 자, s를 곱하는 건 미분기죠. 맞습니까? s제곱을 곱하는 건 두 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텀 바이 텀으로 w의 미분으로 바꿔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두 번 미분 오브 w. 얘는 3 곱하기 한 번 미분 오브 w. 얘는 2 곱하기 w. equals x 이렇게 나와요. 뭐 어쨌단 말이야. 일단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지금은 미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깐만 여기 중간에 있는 w를 미분해서 x를 어떻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언뜻 보면. 왜냐면 x가 주어지는데 w를 인터미디엇 시그널이라고 해놓고는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단한 꼼수가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w의 이계 미분을 중간에다 하나 만든 다음에 걔의 적분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자, 보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x가 있죠? 바로 여기를 이계 미분이라고 내가 그냥 놔요. 일단. 놓고 나면 어때요? 놓고 나면 1 over s는 적분기죠. 맞아요? 얘를 통과하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얘를 통과하고 나면 한 번 미분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또 적분기를 통과하고 나면 W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X를 얘들의 썸으로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X가 인풋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꿔요. 두 번 미분한 것은 X의 요거 빼기 요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드라이빙 하는 거고 얘를 얘 더하기 이 텀 더하기 이 텀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자 이제 최종이에요. X 더하기 자 요게 지금 W 한 번 미분이잖아요. 한 번 미분에 3배 한 것을 더하고 미분 안 한 것을 마이너스 2배 해서 더하면 이게 미분이다. 아까 그 식이잖아요. 요렇게 연결을 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는데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왜냐하면 W of S에 얘를 곱하면 2S, 4S-6 하면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출력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W들의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안 한 걸로 하니까 이제 요 위에 브랜치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미분 안 한 거 6배, 한 번 미분한 거 4배, 두 번 미분한 거 2배. 딱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서 여기 출력을 내요.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LCCDE가 어때요? 적분기만 써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듯이 뭐냐면 우리가 동일한 시스템, 하나의 어떤 수학적으로 묘사된 시스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임펄스 리스판스만 똑같으면 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만 똑같으면 같은 시스템인데 실제 만드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킷 디자인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미분 방정식이라서 미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아까 저는 좀 이상하게 만들었지만 미분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전부. 순서를 바꾸면 돼요. 얘랑 얘랑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미분기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적분기만으로 만드는 폼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얘를 이퀴벌런트한 다른 모양으로 바꾸냐에 따라서 적분기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끝났고요. 유니래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여기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예,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2번씩 보충이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이번 주 범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